여러분들은 몸에 큰 병이 생겼다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병이 걸렸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랑이 갑자기 찾아왔다 이런 것처럼 생각지 못하는 게 뭐 어떤 일이 생겼다 이렇게 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병의 모든 원인은 나의 습관에서부터 나옵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 내가 잘못 먹었던 것들 그런 것들에 인해서 병이 생겼기 때문에 다 내 잘못이다. 나의 모든 환경을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조금 비슷하기는 해요. 예, 네. 뭔가 원인에는 결과가 있듯이 뭐 평상시의 식습관이나 이런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평소에 내 건강을 좀 미리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사실 제가 이제 막 한 5, 6년 만에 제가 건강검진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뭐 엄청 뭐가 많더라고요. 막 뭐 지방간에 뭐 여러 가지 많더라고. 고혈압에. 그걸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냥 보면 알 것 같잖아요. 예. 다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안 좋아 보여요? 어쨌든 미리미리 체크해요. 예, 예. 아무튼 건강하세요. 예. 갑자기 아픈 것 같네, 내가. 네. 소읽기 전에 외양간 고쳐야겠죠. 맞습니다. 오늘은 암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특히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학박사 김진목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야, 아니나 다를까 우리 원장님을 저희 어머님이 팬이 돼버렸습니다. 딱 방송을 보더니 이제 나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 다음 강의는 뭐냐 이렇게 묻는데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강의는 어떤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예, 만병의 원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그렇죠. 예. 예.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오늘은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 만들기 2편. 됐어. 네. 저번에 말씀드렸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식사, 흡연, 감염, 비만의 순서로 얘기했고 네. 그렇지만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음의 문제가 1등입니다. 그래서 마음, 식사, 흡연, 감염, 비만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과거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암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생활을 하던 1980년대 그때는 우리 대학병원 전체 암 환자가 한두 명 있을동 말동. 그런데 지금은 반 이상이 암 환자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3, 40년 사이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암의 원인은 뭐 스트레스도 있고 환경도 있고 뭐 운동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먹거리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과거 3, 40년 전에 비해서 지금까지 뭐 어떤 음식들이 많이 먹고 어떤 음식을 적게 먹었는가를 보면 보통 우리는 만병원이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탄수화물은 이 녹색 막대가 탄수화물인데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죠? 점점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은 암의 원인이 아니겠죠. 그런데 노란 그래프가 보면 당류라고 합니다. 당류는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드리겠는데 탄수화물 중에서 섬유질을 제거한 가공된 형태의 당을 당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 막대가 육류고 파란 그래프가 식용유입니다. 이 당류, 육류, 식용유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암의 발생도 계속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암의 주범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식용유나 뭐 육류, 당류 말고 저희 아내가 늘 저한테 I love you 이러거든요. 이건 괜찮습니까? 맨날 그 얘기를 그건 듣는데. 많이 하셔서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I love you. 부럽죠? 네. 두 분 I love you 못 듣죠? 예. 예, 죄송합니다. 예, 탄수화물은 원래 자연의 형태에 가까운 형태를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이죠. 이것들은 자연에 가까운 형태, 가공이 덜 된 형태입니다. 복합탄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섬유질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섬유질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먹었을 때 이게 흡수되고 소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혈당을 올립니다. 천천히 혈당을 올리면 인슐린이 왈칵 분비되는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밑에 가공이 많이 된 단순 탄수화물이나 가공 탄수화물을 당류라고 하고 이 당류를 먹으면 흡수가 급격히 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왈칵 분비가 되면서 이게 이제
지방 조직으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암이 있다면 암을 촉진을 하고 그리고 인슐린이 왈칵 분비됐으니까 당이 뚝 떨어지겠죠. 오히려 이제 저혈당이 됩니다. 저혈당이 되면 또 우리가 많이 땡기게 되죠. 그래서 단당류의 특징이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더 먹고 싶은 그런 맞네. 이제 단점이 있죠. 그래서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 나쁜 식습관의 주범이 되는 거죠. 내가 다 먹는 원장님, 그런데 지금 저기 보면은 사진 위아래에 보면 둘 다 빵이 있잖아요. 근데 뭐 통밀빵이나 곡물식빵은 저 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통밀빵은 건강에 좋은 음식 중에 하나죠. 통밀빵은 먹어도 되는군요. 그냥 식빵은 그럼 몸에 나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예. 이제 보통 파는 빵이 이제 흰 빵이잖아요. 네. 흰 빵은 도정이 된 형태니까. 네.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미나 통밀은 영양소를 100이라고 치자면 이걸 도정하면 그 5%밖에 안 남는다. 예. 그래서 그 영양소라는 거는 탄수화물이 아니고 네.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를 얘기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그것으로 그 거대 영양소라고 하고 거대 영양소로부터는 우리가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렇지만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는 미세 영양소라고 하고 그거는 우리 신진대사에 필요한 촉매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중화를 시켜주는 아주 고마운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섬유질이 있는데 섬유질은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섬유질을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영양소냐? 이게 우리 음식 속에 들어있는 나쁜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흡착을 해가지고 대변으로 배설시켜주는 고마운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먹어야 돼. 그래서 섬유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펫CT라고 하는 겁니다. 펫CT, 양전화 방출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데 이 밑에 보면은 글루코스, 포도당이죠. 포도당의 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불소가 붙어 있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포도당입니다. 우리 정상세포든 암세포든 포도당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정상세포는 포도당과 결합하는 능력이 1이라고 본다면 암세포는 이 포도당과 결합하는 능력이 18이에요. 18배로 당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꾸준히 들어온다면 정상세포 한 입, 암세포 한 입 이렇게 골고루 나눠 먹겠지만 만일에 한참 굶다가 갑자기 포도당을 왈칵 준다면 그래도 정상세포는 하나밖에 못 먹지만 암세포는 18개를 왕창 먹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포도당을 이제 펫CT를 찍을 때 전날 밤에 저녁 식사 후부터 계속 굶게 하고 다음 아침에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오게 해가지고 이제 이 주사를 놓습니다. FDG 주사를 놓는데 이 주사를 맞으면 포도당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정상세포도 먹고 암세포도 먹겠지만 암세포에 많은 포도당이 가겠죠. 거기에 불소라고 하는 방사선이 이제 노출이 되니까 감마 카메라로 찍으면은 이렇게 밝게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을 진단받았을 때 펫CT를 찍어가지고 몸 전체에 어디에 전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펫CT를 찍거든요. 그렇다면 이 포도당이 많이 간 자리가 이렇게 밝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암세포는 당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당을 물론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정상세포도 당을 원료로 하고 특히 우리 뇌 같은 경우에는 당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거든요. 당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왈칵 포도당치를 혈당치를 올리는 그런 음식을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음관리. 우리가 그 불교 경전을 260자로 줄이면 반야심경이 된다고 합니다. 반야심경을 5자로 줄이면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 한자로 줄이면 마음심자가 됩니다. 마음심. 그 여러분의 마음이 곧 경전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먹고 자고 활동하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몸 속에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을 활용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원을 우리가 잘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앙 활동이 굉장히 이 마음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고 신앙 외에 뭐 감찰기석이라든지 이안요법, 명상, 뭐 아우토겐 들어보셨죠? 아우토겐 이런 마음 관리하는 독일에서 발달된 방법인데 그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수련, 기술련, 뭐 음악 치료, 예술 치료, 웃음 치료 이런 것들이 전부 마음 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레몬 아시죠? 레몬. 네. 네. 레몬 눈 감으세요. 눈 감아요? 네. 레몬을 하나 샀습니다. 사서 샀어요. 껍질을 벗깁니다. 귤 껍질을 벗기듯이 레몬 껍질을 벗기고 이 귤 하나 그 꺼내듯이 네. 조각 내 가지고 네. 이 레몬을 우리가 혀로 입으로 탁 깨물었다. 깨물었습니까? 네. 시다. 입에서 침이 나옵니까? 네, 막 침 나옵니다. 막 줄줄 질질 나옵니다. 나옵니다. 예, 그렇죠. 아무 레몬을 먹지 않고 생각만 했는데도 우리는 침이 나옵니다. 이제 눈 뜨십시오. 예. 상큼한데요? 그래서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몸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암 진단 후에 심리 변화가 있는데 이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암 진단이나 어떤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심리 변화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요 5단계를 거친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암을 진단받으면 아닐 거야. 내가 암밀택이 있나. 그래서 이 병원 진단 믿을 수 없다. 그래서 B 병원에 가서 또 검사해보고 C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고 했는데 확진이 되죠. 그러면 왜 나에게 암이 왔을까? 식사 관리 잘하고 운동 평소에 열심히 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잘 했는데 왜 내한테 암이 왔나? 저 사람 때문이다. 누가요?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이다. 예. 그 갈등을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군요. 예, 타인에게 그걸 전가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분노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분노구나. 분노의 단계에 있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병원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막 화를 내거든요. 심지어는 뭐 의사인 저기까지 막 화를 내고 뭐 간호사는 막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죠. 예, 그렇게 분노 단계에 있다가 그걸 분노했지만 어쨌든 암이라는 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은 타협 단계에 이릅니다. 내가 우리 아들 장가갈 때까지만이라도 나는 꼭 살아야 돼. 예. 뭐 우리 아들 졸업 때까지 나는 꼭 살아야 돼. 이렇게 타협을 하지만 암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고 현대학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이 진행되고 나는 뭐 얼마 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울하게 됩니다. 진짜 우울하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간혹 사망,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 우울 단계입니다. 이 우울 단계가 이 5단계 중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고 이 우울 단계를 잘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 단계든 우울 단계든 이 단계에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의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면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누구나 거칩니다. 모두 다 안 겪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5단계를 비슷하게 다 겪고 빨리 수용의 단계로 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분노 단계입니다. 우울 단계입니다. 이걸 가르쳐 드리고 빨리 벗어나세요 하라고 이제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수용 단계에 이릅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이야기죠. 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라. 내가 화가 나면 가음 지르고 뭐 성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아 내가 화가 나네. 나고 있네. 왜 화가 났을까? 이걸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 화를 내게 했던 그 원인이 해결이 되고 내가 화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용하는 자세가 되면 이제부터는 암 치료에 이제 열심히 적극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요 단계를
모두 겪을 수도 있고 뛰어넘을 수도 있고 동시에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고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걸 잘 알고 환자분들께 가족들이나 우리 어르신이 설명을 잘 해주고 옆에서 격려를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아까 그 분노 단계에서 당신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이제 심적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죠. 당신 왜 그러는데? 당신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다. 당신 왜 항상 이런 식이야?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정말. 당신 볼 때마다 속 터져 죽겠다. 당신이 그래서 나도 그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말 남 탓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원장님 리얼하게 지금 살려내시고 계신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내하고 I love you 하면서 너무 사랑스럽게 지내지만 사실 저런 말들 실제 그냥 부부들이 흔히 쓰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말씀 잘하셨는데 보통 우리 부부들이 처음에는 연애 시절에는 죽고 못 살고 I love you 하고 그래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변하죠.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내 눈을 내가 찔렀다. 내가 콩깍지에 씌었어도 단단히 씌었지. 저 원수 이렇게 됩니다. 그때 그 길 안 갔어야 됐는데 네. 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본성이 잘 안 바뀝니다. 그죠? 안 바뀝니다. 그쵸. 본성은 안 바뀝니다. 네.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도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물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매력 때문에 장점만 부각되고 단점은 잘 보이지 않았을 따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익숙해지니까 장점은 이제 뒤로 가고 단점만 자꾸 부각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바뀐 것이죠. 네. 그래서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나와 거의 같아. 사람이라면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호의를 베풀면 당연히 고마움을 표시하겠지. 누구나 정직해야 한다.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약속은 정확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당신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리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은 실망하고 좌절할 뿐입니다. 맞아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남을 바꾸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바꿀 것인가, 네. 남을 바꿀 것인가, 내 생각을 바꿀 것인가, 어느 게 쉽습니까? 남은 절대 못 바꾸고 내가 먼저 바뀌고 나서 상대가 바뀌면 재수고 상대가 안 바뀌더라도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딸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복감을 얻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스트레스 관리부터 해야 되겠죠. 예.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이 나옵니다. 콜티솔은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감사일기, 이안요법, 명상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감사일기를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데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감정도 생기기 나름이고 의식적으로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감사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우리의 지금 현재 세상 괴롭고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이걸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우리가 두려움이나 분노나 이런 감정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어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새로운 하루가 밝았다. 너무나 행복하다. 그리고 아침에 커피를 마셨는데 향기가 너무 향기롭다. 감사하다. 내 사랑하는 사람과 I love you 하는 상대와 있어서 감사하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서 감사하다. 세상을 일상생활로 돌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그걸 이제 무신기하게 생각해서 그런 건데 이제 일부러 기록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다. 이 감사를 하루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매일매일 이 감사일기를 하루에 한 가지에서 한 5가지 정도를 계속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이 어느덧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궁금한 거는 감사일기에 감사한 부분은 어떤 걸 써야 됩니까? 누가 뭐 용돈이라도 줘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까 하는데 얘기했잖아요. 뭐 때문에 감사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비가 왔다. 네. 비가 와서 감사하다. 맑았다. 맑아서 감사하다. 다 감사한데요? 그런 식으로. 예, 어떤 감사하다. 요즘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워낙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네. 뭐 무릎도 안 좋고 뭐 힙 관절도 안 좋고 해서 걷는 게 굉장히 힘들죠. 네. 그런데 우리가 씩씩하게 잘 걷는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굉장히 감사할 거리입니다. 누군가 옆에 감사할 있어서 일이 엄청 많네요. 명선이가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요것도 되고 오, 감사합니다. 네. 이동엽이 자꾸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해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건 안 맞잖아요, 뭔가. 자꾸 뭐 알러뷰 해가지고 부러워서.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예. 부러운 감정 그런 거는 이제 유스트레스라고 하죠. 유스트레스 나를 자극하는 긍정적인 자극하는 그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이동엽이 그런 너무 것은. 부러워가지고 너무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제가 피부 싸움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 그것도 부러워. 상대가 있다는 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난 거북이밖에 없거든. 우리가 운동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경쟁적인 운동, 뭐 테니스, 탁구, 뭐 배드민턴, 스쿼시, 또 뭐 한 달 전에 끝난 파리 올림픽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레슬링, 유도, 태권도 그런 걸 평소에 할 때는 이게 우리를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유스트레스죠. 유스트레스. 그런데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까요? 이 메달이 걸려가 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네, 맞아요. 그건 이제 디스트레스. 예, 삶을 디스트레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입니다. 예, 그래서 디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디스트레스를 바꾸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감사일기입니다.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면은 네. 감사일기 이제 일기장을 사야 되니까 아, 뭐 다음 주에 사지 뭐 했다가 다음 주 되면 잊어버리고 안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굳이 노트에 쓸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메모 창도 있고 또 감사일기 앱도 있어요. 진짜 그게 있어요? 앱도 있고 예. 앱이 많이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앱들이. 네. 그래서 앱을 다운받아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루에 한 가지든 5가지든 꾸준히 매일 빠지지 않고 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원장님도 그럼 감사일기 지금 쓰고 계신가요? 간혹 씁니다. 간혹 일기로 바꾸세요. 간혹 얘기. 간혹 일기로.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완요법이 있습니다. 이완요법. 이완요법은 긴장을 푼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수면 관리할 때 쓰는 방법인데 밤에 잠이 안 올 때 여러분들이 누워서 표정근을 자극을 줬다가 탁 풀면 얼굴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요? 신기하다. 목에 누워서 목을 수축시켰다가 탁 놓으면 목에 힘이 빠집니다. 그러네요. 어깨를 움츠렸다가 놓으면 어깨에 힘이 빠지죠. 팔도 힘을 꽉 줬다가 놓으면 힘이 빠집니다. 오, 신기하다. 배에도 힘을 주고 다리에도 힘을 주고 발에도 힘을 주고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순차적으로 긴장을 최고도로 한 5초 이상 줬다가 탁 푸는 방법으로 그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완을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죠. 이완을 시키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릴렉스한 상태가 되면서 잠자기 좋은 수면에 빠지는 여기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가 의식적으로 할 때는 조금 그렇지 않은데 이완요법 그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완요법 앱을 틀어놓고 따라합니다. 그걸 시키는 대로 쭉 따라하다 보면 끝나기 전에 잠들어 버립니다. 네. 그 이완요법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명상은 뭐 여러분 말하셔도 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음 수련 우리 길 가다 보면 뭐 마음 수련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마음 수련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체의 잡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 예.
블랙홀을 하나, 자기의 블랙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 생각을 그 블랙홀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이것도 블랙홀에 집어넣는 겁니다. 명상도 같은 방법입니다. 이 잡념을 하나씩 없애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생각을 다 블랙홀에 넣고 나서 내가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마저 블랙홀에 딱 집어넣고는 머릿속을 텅 비우는 그게 이제 명상이고 마음수련인데 이제 이 행복감을 얻는 방법이고 그리고 기수련 많이 하시죠. 기수련도 있고 아우토겐이라고 또 이제 뭐 마음 수련하는 방법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쨌든 잡념을 없애는 방법들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행복감을 얻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인데 이 문장을 우리 패널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한 문장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자, 우리 읽어볼게요. 미진님. 내일 물을 주려던 그 꽃은 이미 시들어 있고 내일 보러 가려던 그 사람은 이미 떠나 버렸고 내일 고백하려던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있고 내일 전해주려던 그 말은 이미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일 해야 하는 100가지 일보다 지금 하고 싶은 그 한 가지 일의 이유가 더 소중합니다. 불투명한 삶 속에서 그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내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일보다는 오늘을 더 생각할 것입니다. 네, 어제나 내일보다 더 좋은 오늘을 위하여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now and here라고 많이 하죠. 네.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수면 관리입니다. 수면 관리는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니까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게 일의 그 능률을 떨어뜨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사고로도 많이 이어집니다. 교통사고의 많은 원인이 이게 이제 졸음운전이잖아요. 예. 그래서 수면을 잘 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완요법을 통해서 수면을 잘 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면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래서 수면 앱들을 깔아서 듣고 들으면서 수면을 이루는 방법도 좋은데 수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환경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수면 환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깜깜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온도도 적절해야 됩니다. 더워도 안 되고 추워도 안 되고 적절한 온도가 좋고 우리 침구도 너무 딱딱한 것도 안 좋고 너무 푹신한 것도 안 좋고 그리고 옷이 또 배기거나 이러면 또 안 좋겠죠. 그래서 옷도 편안하거나 아니면 아예 벗고 자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수면 패턴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의 루틴이라고 하죠. 루틴. 나는 11시 되면 잔다. 6시 되면 일어난다. 그 루틴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루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루틴을 정하면 만사제치고 그 루틴을 유지를 하는 거죠.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보다가도 11시 되면 자야 되는 거죠. 자고. 새벽 6시에 무조건 일어나서 뭐 아침 운동을 하고 뭐 이런 수면 패턴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면을 잘 이루려면 알코올과 카페인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카페인에 뭐 선천적으로 강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뭐 주무시기 직전에 커피를 마시고도 잘 주무신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잠이 안 오니까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고 하죠. 그래서 술이 많이 취했을 때 얼른 잠자리 가서 자려고. 그런데 이 알코올은 사실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알코올이 우리 흥분제일까요? 억제제일까요? 흥분제. 술 마시면 막 뭐 노래 부르고 뭐 활달해지고 뭐 또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흥분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알코올은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억제제요? 중추신경을 억제합니다. 억제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이제 개차반 행동을 하는 거죠. 인지력이 떨어져서 그렇구나. 지능이 떨어졌구나. 네. 우리 수면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 듣다 보면은 졸다가 툭
떨어져서 이제 깊은 잠을 자죠. 이 툭 쓰러지기 전에 근육을 딱 유지하고 있는 그 얕은 수면 단계, 그걸 non-REM 슬립이라고 합니다. REM, Rapid Eye Movement입니다. REM 슬립. non-REM 슬립을 졸다가 툭 떨어지면 REM, 안구가 빨리 움직입니다. 꿈을 꾼다는 얘기입니다. 꿈을 꾸되 근육 토어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 꿈에서 옆 사람을 한 대 치는 꿈을 꿨는데 내가 진짜로 이걸 쳤을까 안 쳤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네, 절대로 못 칩니다. 그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칠 여력이 없어요. 근데 몸부림 치네, 몸부림. 예, 몸부림은 치지만, 예, 몸부림은 이제 수면 중간에 각성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각성이죠. 일어나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면 중간에 중간중간에 각성이 있습니다. 깹니다. 깨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죠. 자세를 돌아눕고 하는 건데 우리가 꿈을 꾸고 있을 때는 뭐 완전히 늘어져가 있는 거죠. 그때를 REM 슬립이라고 하는데 알코올은 REM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주 깨게 되고 예, 수면 사이클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 REM 슬립이 지나가면 이제 깊은 수면, 이제 슬로우 슬립이라고 하는데 깊은 수면을 이루게 됩니다. 깊은 수면도 얕은 단계와 더 깊은 단계에 나누어서 수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예, 얕은 수면, REM 수면, 그 깊은 얕은 슬로우 슬립, 깊은 슬로우 슬립. 그렇게 해서 단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단계로 회복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는데 하룻밤 잘 동안에 사이클을 5번 내지 6번 정도 이 사이클을 계속 그립니다. 그 다음에 운동 관리입니다. 운동은 뭐 여러분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운동은 첫 번째로는 스트레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유산소 운동이 있고 무산소 운동, 즉 근육 증강 운동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스트레칭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트레칭, 간단한 스트레칭을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스트레칭은 이 손을 깍지를 끼고 앞으로 쭉 뻗으면서 배를 뒤쪽으로 쑥 넣으면 쭉 팔은 앞으로 뻗고 배는 뒤로 쑥 더. 숨을 내뱉으면서요? 예, 그러면 팔, 어깨, 몸통, 엉덩이, 허벅지까지 쭉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다음 그만하시고 다리를 충분히 옆으로 벌리고 몸을 옆으로 비틀어 주는 거죠. 많이 많이 하죠. 하죠. 축구할 때. 비틀면서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쭉 밀어주고 밀어주고 한번 해보세요. 허리를 쭉 90년대 댄스 동작에도 많이 나와요. 90년대 댄스 그래요? 동작. 예. 반대 방향으로도 하시고 예, 엄청 보통 한 시원하죠. 5초 정도 유지해 주면 좋습니다. 돌리기만 해도 시원하다. 좀 해봤는데 엄청 시원하네요. 예, 그 다음에 다리 운동. 다리를 왼손은 무릎을 잡고 오른손 엄청 손으로 유연하시네요, 근데. 발목을 잡고 이렇게 쭉 스트레칭 시켜줘요. 네. 남자들은 보통 이 정도고 여자들은 이렇게 이제 주저앉아서 이렇게 쭉 스트레칭. 예. 와, 진짜 유연하시네요. 원장님 저 뭐 어디 체조 선수 하셨어요? 아닙니다. 엄청 요가 유연하셔. 강사하실 것 같은데. 엄청 유연하셔. 와. 예,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허리를 앞으로 네. 이렇게 수로 야, 또 숙여줘요. 우와! 폴리처럼 접히네. 이거 안 되세요? 안 돼요, 저는. 허리 아 아파서. 진짜? 아니 원장님 어떻게 폴더폰처럼 어떻게 이게 금방 5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늘 운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매일 하죠. 매일이요? 운동. 예. 그러니까 되는구나.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합니다. 너무 예. 건강해 보이십니다. 역시.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있는데 네. 유산소 대부분 운동한다 이러면 러닝머신 하고 뭐 맞아요. 걷기 하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에너지를 많이 태우는 것은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근육이 우리 몸 전체에 여러 군데 있지만 뭐 손가락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 운동하는 것보다는
대퇴사두근을 키우는 게 이 굉장히 두꺼운 근육이니까 네. 두꺼운 근육을 키워야 이 가성비가 좋겠죠. 그래서 대퇴사두근, 대흉근, 이두근, 대퇴이두근, 활배근, 예,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게 가성비가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근육 증강 운동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스쿼트죠. 스쿼트. 많이 하더라고요. 스쿼트를 할 때는 이 무릎이 발끝을 발끝보다 앞으로 놓지 않도록, 그리고 가능하면은 수평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런지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다리보다는 뒷다리 근육에 대퇴사두근에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스쿼트와 마찬가지로 대퇴사두근을 키울 수 있습니다. 힘들어. 잘 다져진 건강한 근육은 부상과 낙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고든 자세를 유지해주고 만성 통증에도 좋습니다. 사무실에서 예. 꼭 뭐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헬스장에 안 가시더라도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월 푸시업이죠. 이제 보통 우리 엎드려서 푸시업을 하는데 벽을 잡고 푸시업을 하면 대흉근, 소흉근, 삼두근, 어깨 근육을 할 수 있고, 익숙해지면 팔을 더 밑으로 내리고 발을 더 멀리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고, 월sit 운동. 예. 등을 등지고 앉아서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점 숙달되면 이제 90도까지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면 등, 가슴, 복부, 다리,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저렇게 하면서 커피 한 잔. 와. 사이드 플랭크는 엎드려서 이제 버티는 게 플랭크인데 옆에 벽을 잡고 플랭크를 함으로써 이 코어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30초 후에 반대 방향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와인 마시면서요? 네. 그러면 와인 들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운동하는 건지 쉬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르겠죠. 네. 의자 스쿼트 뭐 잘 하시겠고. 예, 의자 스쿼트. 그다음 의자 크런치. 그런지. 요거는 이제 그 의자가 움직이는 의자면 잘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고정된 의자에 사셔야 되고, 이 의자 삼두근 딥도, 이 삼두근 운동도 고정된 의자에서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면은 그냥 플랭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 맨발 걷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어싱이라고 합니다. 어싱. 어싱이요? 얼스. 지구죠. 지구에 ing가 붙었습니다. 지구와 접한다는 얘기죠. 접지 효과입니다. 우리 피리침에 번개가 팡 치면 그게 땅으로 흐르죠. 그라운드까지. 그래, 번개는 엄청난 양전하인데 땅의 음전하와 합이 되면서 이제 균형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 속에는 그 전기가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도. 우리 뇌파 뛰죠. 우리 심전도 뛰다가 하면 돌아가시는 거죠. 전기가 없어지면 살아있는 사람은 전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전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 몸 속에는 양전하가 대부분 다 있는데 이게 이제 많아지는 사람들은 활성산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으면 우리 항산화제, 안티옥시던트, 항산화제를 먹으면 항산화제가 전자를 주기 때문에 음전하를 주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중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땅 속에 음전하가 우리 활성산소를 중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의 혈이 다 모여 있다고 하죠. 예, 그걸 이제 족반사요법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의 그림처럼 여러 가지 장기들이 다 발바닥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자극하면 우리 몸 전체를 자극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우리 체중을 지탱하기 위해서 아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 옛날에 성문이나 옛날의 다리들을 보면 다 아치형이죠. 네. 그래서 아치 형태를 잘 유지를 해야 체중을 잘 받칠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 아치가 많이 무너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치를 그 맨발바닥으로 신발을 신지 않고 흙을 맨발로 밟으면 이 아치를 지지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발바닥에는 여러 가지 내재근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도 자극에 의해서 맨발로 자극에 의해서 그렇게 발을 자극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면 여러 가지 효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마치 만병통치처럼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그
돈 한 푼 안 들이고 맨발로 걷는다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맨발로 하는 게 좋은 거죠? 신발 신는 것보다 맨발로 걷는 게 더 효과가 좋죠. 예, 맨발로 해야 되는데 이제 맨발을 어디에서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건강 관리 나쁜 습관 얘기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암 예방을 위한 10가지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물 먹지 않기.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예방접종 잘하기. 성매개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바람성 노출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보건 수칙 지키기. 암 조기 검진하기. 이렇게 10가지가 있고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가장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내가 마치 암 환자인 것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과 통합의학을 병행 치료했고 채식을 하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채식. 와. 네. 오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마음 관리이고 또 그 마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지혜 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단백질은 요즘 우리는 다 건강에 좋은 식품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성장기 아동이나 운동 선수들은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지만 성장이 다 끝난 우리 성인들은 단백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면 이게 고단백이 아니라 과단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고속은 필요하지만 과속은 나쁜 거죠. 예, 그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유를 많이 마시면 골다공증을 더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많이 드세요, 우유 많이 드세요 이러는데 우유가 물론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쉽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는 있지만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유를 먹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입니다.